아버지 혼자 키우신 아이라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시집 오면 제가 데리고 이것저것 가르칠 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중에 집안일 배워 시집가는 애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똑똑한 아이니 집안일도 잘할 겁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요즘 다들 노산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속상하고 걱정되는 게 많으니 솔직히 며느리감으로 그리 탐탁치는 않아요. 그나저나 그 나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고 하니 모아놓은 돈은 꽤 되는 거겠지? 그래, 얼마나 모아둔 거냐? 험담을 들으러 온 건지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뭐 그리 개념 있는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경우 바르고 똑똑한 내 딸한테 가르치긴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60대 중반 박규철 씨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했었습니다. 그 옛날이라 해도 남자 나이 25도 되지 않아 결혼하는 건 꽤 이른 편이었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내내 붙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셋집이라도 신혼집 하나 마련할 돈이 모이자 바로 결혼한 거였습니다. 돈 많이 받는 그럴듯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아내도 규철 씨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 둘이 열심히 벌어차도 사고 집도 사자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고 건강한 딸을 출산했는데 씩씩하고 생활력 강했던 규철 씨 아내는 딸아이 낳고 몸조리 하자마자 장모님께 아이 맡겨놓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내가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규철 씨는 배신감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달라며 아내에게 매달렸지만 아내는 딸아이 키울 마음도 없다며 매정하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주고 혼자 딸아이 키우며 살았던 거죠.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규철 씨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때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 봐주는 것이 힘에 부치실 때였기 때문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후로는 회사의 양해를 구해가며 육아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딸이 귀하지 않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규철 씨에게 딸은 조금 더 특별한 딸이었던 것이고 딸에게도 규철 씨는 조금 특별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딸이 언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 제 밥벌이하며 살게 됐는지 규철 씨는 문득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세월이 무상하기만 한데 그 딸이 벌써 37이나 됐습니다. 그 사이 규철 씨는 회사 퇴직하고 1년 집에 있었는데 원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라 집에 있으니 도리어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집에서 쉴 팔자가 아닌 모양이야. 좀이 쑤셔서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경비 일이라도 해볼까 해. 평생 일만 하셨는데 무슨 일을 또 하신다고 그러세요? 운동 같은 취미 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시면 어때요? 큰 길로 나가서 2블록쯤 걸으면 있는 건물에서 경비 구한다고 하던데 출퇴근길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 아니냐? 난 어쩐지 운동한다고 마음먹고 하는 게 싫더라고. 그냥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좋아. 하여간 우리 아빠 못 말린다니까. 그런 건 또 언제 봐두셨어요? 걷는 것도 좋지만 아빠도 이제 근력 운동 꼭 하셔야 해요.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아침 저녁으로 놀이 삼아 걸어 다니고 시간 내서 근력 운동도 할 거야. 그럼 됐지? 아빠 거기 출근한다. 내가 아빠를 어떻게 말려요? 1년이나 쉬셨으니 오래 쉬신 거다 싶긴 했죠 뭐. 대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그럼 바로 그만두셔야 해요. 아셨죠? 규철 씨는 그렇게 생애 2번째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은 규철 씨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해먹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일해 월급 따박따박 받는 재미가 쏠쏠했던 거죠. 규철 씨가 일하는 건물에도 크고 작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규철 씨는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을 보며 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딸도 지금쯤 회사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거죠. 규철 씨 눈에는 딸이 아직도 대학가 들어갔던 20살 시절 마냥 어려 보이지만 30 넘은 지도 한참 지나 40을 코앞에 둔 딸인지라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딸이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사는 걸 보는 것이 규철 씨에게는 마지막 숙제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혼으로 끝나긴 했지만 규철 씨는 지금도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딸도 얻은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결혼 생활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규철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마음 맞춰 사는 것만큼 벅찬 기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을 느껴봤던 사람이기에 딸도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매일 같이 그렇게 야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연애는 고사하고 몸이 나만하겠냔 말이야. 한창 예쁠 때 사무실에서 청춘 다 허비하는 것도 아빠는 속상해서 그래. 아빠도 참, 나 한창 예쁠 때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러세요. 아빠 눈에나 예쁜 딸이죠 뭐. 아직 한창 예쁘기만 한데 무슨 소리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 연애는 안 하냐? 그렇게 계속 일만 할 거야. 결혼 생각도 없는데 연애는 해서 뭐 해요. 그리고 일보다 재밌게 느껴지는 남자도 없는걸요 뭐. 일하는 것도 재밌고 뭔가 이뤄가는 것도 좋고 난 지금이 좋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규철 씨 딸은 대단한 워커홀릭으로 일에 빠져 사는 아이였습니다. 각자 자기 좋아하는 일 살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규철 씨였지만 아무래도 딸의 일에만큼은 그렇게 초연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걸 알게 되어 딸아이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닌지 규철 씨는 그게 내내 마음이 쓰이고 또 아팠던 겁니다. 규철 씨는 딸에게 이혼한 전처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딸도 아는 거겠죠. 저 어릴 적에 이혼했다는 엄마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온 적도 없었으니 규철 씨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딸도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규철 씨가 모르는 사이 딸아이 할머니, 그러니까 규철 씨 어머니가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저런 이유로 딸아이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규철 씨는 딸과 좋은 술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와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에는 관심도 없다던 딸이 연애라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기도 전에 규철 씨는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똑똑한 딸이 골라온 녀석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기도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연애를 한다니 아빠는 대찬성이지.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보다 3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딱 40인 거죠. 40? TV 같은 데서도 보면 요즘은 연하 남자친구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게 대세라던데 40이라고 하니 어째 아빠는 좀 그렇다. 앞자리가 다른 거 아니냐? 연하는 어쩐지 애 같아서 싫더라고요. 30 넘은 애죠. 그리고 요즘은 40도 그리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규철 씨는 딸이 40이나 되는 녀석을 만난다고 하니 딸이 더 아깝고 괜히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말한 것처럼 직접 만나보니 그리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고 성격도 싹싹하니 그만하면 됐다 싶어 합격 점수를 주려고 했던 거죠. 딸아이가 일하다 만난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던데 딸아이보다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다니 직업도 그만하면 괜찮다 싶어 규철 씨 혼자 생각으로 40이라는 나이쯤이야 봐주지 뭐 싶었던 겁니다. 딸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잘난 딸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규철 씨였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윗감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밥벌이 확실하고 생각하는 것, 바르고 심성 고운 사람이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려와 인사시키고 나더니 얼마 안 있어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해 규철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라며 소개할 때만 해도 결혼 생각 없다던 아이니 그냥 저렇게 연애만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딸아이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하면서 오래 알던 사람이라 믿음이 간다고 했고, 규철 씨는 그런 딸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고 축하했습니다. 클 때도 워낙 알아서 제 앞가림 잘하던 아이고 언제나 믿음직한 딸이었으니 규철 씨는 그런 딸아이의 안목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오고 딸도 사돈들 집에 인사를 다녀온다 어쩐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늘 바쁘게 열심히 일하던 딸이지만 명절 연휴만큼은 온전히 쉬는 날로 지키던 딸이었던 덕분에 규철 씨 부녀는 항상 명절 연휴만 되면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다는 식당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또 딱히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명절이니만큼 집에서도 명절 음식 아니어도 맛있는 걸로 골라 차려 먹고 그러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러니 이번 명절을 앞두고도 규철 씨는 딸과 뭘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선 상황이니 앞으로 그렇게 딸과 둘이서 보낼 수 있는 명절이 한 번쯤은 더 있으려나 싶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번 명절이 더욱 특별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규철 씨 딸이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는 겁니다. 주말까지 이어져 연휴가 꽤 길면 무엇 하겠습니까? 딸이 연애를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그 녀석 데리고 나가 소개를 시키는 약속도 잡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규철 씨가 딸과 둘이 명절을 보내면서 늘 바라던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반가운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명절이라고 예비 시댁에서도 불렀다는 겁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좋겠구만. 그 댁에 가면 편하게 있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래도 명절인데 인사는 드리러 가야죠. 아빠 혼자 계셔서 어떡해요. 갔다가 일찍 올게요. 규철 씨는 속이 상해 몇 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불려다니는 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 더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 예비 시댁에 불려갔던 딸은 생각보다 늦게 집에 왔고 규철 씨네는 차례를 지내지 않으니 명절 당일에는 늦잠을 자더니 다 저녁엔 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규철 씨는 연휴 내내 딸 얼굴 보기도 힘들고 늘 혼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마도 규철 씨 인생의 가장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서운하면서도 규철 씨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예비 시댁에 불려갔으니 연휴 마지막 날쯤에는 예비 사위도 규철 씨네에 인사를 올 테니 셋이서 어디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며 식당 검색까지 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애꿎은 TV 채널만 자꾸 돌려가며 지루한 연휴를 보냈고 드디어 연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날도 딸은 아침 일찍 시댁에 간다고 합니다. 명절 전날 아침 일찍 불려가서 밤늦게까지 딸을 붙잡아 두더니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일찍 불러대나 싶어서 사돈댁 야속하다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거기 탁 걸려서 차마 뱉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사돈댁에 예의 차리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규철 씨의 마음인 겁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또 시댁에 불려가고 점심때쯤이면 예비 사위 데리고 오려나 싶어 기다렸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딸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연휴 동안 이틀이나 규철 씨 귀한 딸은 시댁에 불려갔는데 사위될 놈은 인사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나 싶어 슬슬 괘씸해졌습니다. 게다가 집에 온 딸은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씻지도 않고 드러눕기 바빴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규철 씨 집까지 오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저녁을 먹고 왔을 리가 없다 싶어 딸아이 밥 챙겨 먹이려 저녁상 차리는데 규철 씨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워 속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너부러진 딸아이 겨우 일으켜 세워 밥 먹으라고 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쫑알거릴 힘도 없어 보이는 딸은 밥이 잘 안 넘어간다며 반이나 남기고 바로 자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싶어서 규철 씨는 아직 얼굴도 못 본 사돈댁 원망만 속으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딸아이가 그 댁에서 날짜 몇 개를 받아왔길래 그 중에 제일 좋은 날로 골라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규철 씨는 명절 때 일로 사돈댁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 실례하지 않고 예의 차리려고 서둘러 출발해서 딸과 함께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차가 막힐지도 모르니 미리 감안을 한 거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편한 마음으로 사돈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 다 되어 예비 사위가 딸에게 전화를 해 차가 막힌다며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럴까봐 서둘러 나오자고 한 거야. 서둘러 일찍 나오길 얼마나 잘한 거냐. 우리가 그런 실례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지. 일찍 와서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나은 거야. 네, 아빠 말이 맞아요. 아빠 말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예비 사위와 사돈들은 약속 시간에서 30분이나 늦은 시간에야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예비 사위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걸 생각하면 아무리 차가 막혀도 30분이나 늦을 일인가 싶어 좀 언짢은 마음도 들려는데 그렇게 늦게 도착해 들어오면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리 서둘러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송구해 죽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미안하다는 표시는 하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언짢을 뿐이었던 마음이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게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안사돈이 이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참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겨서 30분밖에 있을 시간이 없지 뭐예요. 워낙 급한 일인데 그래도 약속 잡아놓은 것이니 여기 먼저 온 겁니다. 그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 상견례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싶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지만 규철 씨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급한 일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요. 한숨 돌리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고 싶지만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시간이 없으니 필요한 이야기부터 얼른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안사돈이 주도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던데 안사돈 말이 자기는 원에 애둘러 표현하는 걸 잘 알 줄 모르는 데다 해야 할 이야기는 많고 마음이 급해 말이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니 양해 구한다며 말을 시작하긴 하더라만 규철 씨 듣기에는 다소 직설적인 수준이 아닌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키우신 아이라고 하니 걱정돼서 명절에 불러 일을 좀 시켜봤는데 역시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시집 오면 제가 데리고 이것저것 가르칠 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중에 집안일 배워 시집가는 애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똑똑한 아이니 집안일도 잘할 거예요. 머리 좋은 애가 살림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울게요. 네, 살림이야 그렇게 가르치면 될 텐데 어쩐지 애가 여성스러운 구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 얻으면 같이 쇼핑도 다니고
예쁜 옷 사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개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이지요. 제 딸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꾸미는 데는 여성스러운 취향이 아니지만 속마음이 예쁜 아이니 좋게 봐주십시오. 게다가 나이도 많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요즘 다들 노산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시집 오면 애부터 가지라고 해야 할 판인데 자연 임신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술 많이 한다고 해도 비용을 떠나 인공적으로 하는 게 뭐 좋겠어요. 속상하고 걱정되는 게 많으니 솔직히 며느리감으로 그리 탐탁치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휴, 엄마도 참, 무슨 그런 말씀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러실 것까진 없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규철 씨는 안사돈의 이야기들이 거슬렸지만 100번 1000번 접어주며 좋게 이해하려고 했고 대꾸도 예의 차려 해줬던 것인데 노산 어쩌고 할 때부터는 규철 씨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할 소린데 싶어 거기서부터는 규철 씨도 못마땅한 티를 내며 받아쳤던 거죠. 요즘 37, 8분 노산 축에도 못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40 훌쩍 넘어 초산하는 산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애 낳는데 여자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지요. 남자 나이도 중요한 것인데 40이나 먹은 사위 나이가 저로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비뇨기과 진료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님. 제가 검진 받아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걸 왜 너만 하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럴 거면 둘이 같이 가서 검사 받던지 해야지. 그나저나 그 나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고 하니 모아놓은 돈은 꽤 되는 거겠지? 그래, 얼마나 모아둔 거냐? 규철 씨가 불쾌함을 드러내어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딸아이에게 얼마나 모았냐며 따지듯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걸 듣고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철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런 사람들 다시는 안 봐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험담을 들으러 온 건지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 귀한 내 딸, 명절 연휴 동안 이틀이나 불러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명절에 장인 될 사람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할 줄 모르는 댁의 아들 보아하니 뭐 그리 개념 있는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경우 바르고 똑똑한 내 딸한테 가르치긴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아니, 집사람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말이 워낙 좀 직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니 진정하시고 일단 좀 앉아주세요. 이러시면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집도 지척이면서 상견례 자리에 30분이나 늦은 것도 이해 안 되는데 미안한 기색도 없이 여유 부리며 들어와? 이따위 소리나 해대는 건 사돈 안 맺어도 그만이라는 뜻이지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겁니까? 뒤에 중요하고 급한 약속 있으시다니 그 일이나 잘 보시고 우리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저희가 먼저 일어나죠. 제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이러세요? 시엠이 될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것들 이야기한 것뿐이죠. 기가 막혀서 일어나도 우리가 먼저 일어날 겁니다. 남의 딸 얼마나 모았는지는 왜 궁금해합니까? 여기저기 이직하다 그 직장 정착한 지 몇 년 안 된 댁의 아들보다 내 딸이 모아놓은 돈이 더 많을 것 같아 눈독 들이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아요. 내 딸 이 집에 안 보냅니다. 파혼이라고요. 파혼. 규철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질러버리긴 했는데 막상 그렇게 다 질러버리고 나니 혹여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너무 좋아 규철 씨를 원망하지는 않으려나 싶어 딸 눈치를 살피게 됐습니다. 딸 표정을 보니 딸도 후련한 표정이라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딸 손잡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오는데 예비 사위가 따라 나오며 딸을 붙잡으니 딸이 망설임 없이 그런 예비 사위 쳐내며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른들 말씀하시는 중이라 크게 나서지 않았을지 몰라도 딸도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비 사위가 규철 씨 양복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사과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네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자네를 봐서 참아달라고 하는 건가? 내가 자네 뭘 보고 봐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만큼 자네가 내게 신뢰를 얻은 게 아니야. 내 딸이 좋다고 했으니 믿어준 것뿐이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저 미주 없이 못 살아요. 미주가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인데요. 이렇게 놓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인어른 흑흑. 급기야 예비 사위가 눈물까지 보이며 흐느껴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비 사돈들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규철 씨 딸이나 규철 씨를 얕잡아 보고 흔한 갑질을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생각으로 좋은 며느리감 놓치고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다는 걸 깨닫고 보니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규철 씨 눈에도 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빤히 보였지만 그런 것은 규철 씨에게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철 씨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는 예비 사위를 발길질로 떼어내고 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상견례 이후로도 예비 사위는 규철 씨 딸의 마음을 돌리려 숱하게 온갖 방법으로 빌었지만 딸은 이미 마음 정리 끝낸 지 오래라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고 연애고 생각도 없다던 딸이 거의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니 그 녀석이 그렇게 매달리며 빌어대면 딸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규철 씨는 그런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었고 딸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규철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너 정말 그 마음 확고한 거야. 그 녀석이랑 헤어지는 거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괜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아빠 아니에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난리치고 자리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아빠가 참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잠자코 있었던 것뿐이에요. 아빠보다 내가 먼저 마음 접은 건데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다만 저놈이 저렇게 포기를 안 하고 매달리지 않냐? 나한테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려고요. 언제까지 그러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딸이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나서야 예비 사위였던 녀석은 잠잠해졌습니다. 규철 씨 딸은 그만하면 잘 마무리된 것이라고 하니 규철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규철 씨 딸은 전처럼 미친 듯이 일만 하는 워커홀릭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 열심히 하며 전보다도 더 씩씩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규철 씨는 딸이 일부러 더 괜찮은 척을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딸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고 나니 그런 걱정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겪은 후로 오히려 더 좋아진 것들이 많다고 여겼던 거죠. 딸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에 살던 집 한 돈을 보태서 딸 직장 근처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기로 했습니다. 규철 씨는 처음엔 딸이 일해서 모은 돈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뒀으면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라도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땐 집 팔아서 보태주고 규철 씨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큰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집을 보러 다니면서 규철 씨도
오랜만에 꽤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그 옛날 신혼집으로 어딜 단칸방 얻으러 다닐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주책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딸이 이만큼이나 자라 크고 좋은 집 얻어 규철 씨 호강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규철 씨는 평소에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일부러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딸이 예비 사위와 일적으로 만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파혼을 했더라도 영영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될 수도 있는 사이라는 게 찜찜했던 겁니다. 그 녀석이랑은 요즘도 일하면서 부딪힐 일이 있는 거야? 불편하진 않아? 제가 청첩장까지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결혼을 공식화하기 전에 파혼한 거라서 회사 사람들이 다 사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 가급적 제가 그놈이랑 일적으로도 엮이지 않게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고마운 분들이구나. 그렇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무래도 일로 알던 사이였으니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건 아니더라. 아빠가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어. 그렇잖아도 오며 가며 듣는 말들이 있긴 해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결정사 가입까지 하고 결혼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40 넘으면 노총각 딱지 붙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해서 더 늦기 전에 결혼하려고 하는 모양이지. 그런데 거기서도 잘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놓는 조건에는 시부모 인성 같은 건 드러나지도 않는 것일 텐데 보기 좋으라고 드러낸 조건으로도 잘 안 된다니 그놈도 결혼하긴 쉽지 않겠구나. 규철 씨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리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규철 씨 딸처럼 좋은 아이를 만나고도 그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한 놈이니 그런 놈이 잘 됐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잘 안 되고 있다 소리를 듣는 편이 더 좋은 건 사실인데 어쩌겠습니까? 규철 씨는 이제 딸이 40 넘어서까지 시집 안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딘가 좋은 짝이 있다면 언제라도 만나겠지 싶고 또 그게 아니어도 제 할 일 하며 인정받고 사는 삶에 만족한다는 딸의 의사를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규철 씨도 남은 인생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곤 한답니다. 규철 씨가 경비 일을 하러 다니던 건물은 이사를 하고 나면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사할 집 근처 다른 일자리를 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치 않으면 봉사활동 같은 걸 알아봐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활동하는데 아무 무리 없이 건강한 규철 씨였으니 뭐라도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규철 씨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니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진 것 같고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파혼을 겪으며 규철 씨 마음도 조금 더 성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먹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는 게 인생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